어르신, 뱃삭은 오픈입니다요. 지방 순시를 나선 젊은 정승이 늙수그레한 여사공을 보고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정승대감 어디 아프신가? 왜 움직이질 않으시지? 10년 전 자식을 못 낳는다며 내쫓은 전처가 강바람에 그을린 얼굴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곁에서 어머니 하고 노를 돕던 10살 사내아이를 본 순간 정승의 다리가 힘없이 풀리고야 말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초여름 무더위가 채 가시기도 전 하늘이 뚫린 듯 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충청도 청풍나루터 어귀에 당도한 치열과 수아들이 콧김을 뿜어내는 말에서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질척이는 흙바닥에 발이 푹푹 빠지는 와중에도 수아 하나가 다급히 강가를 가리키며 외쳤지요. 날이 저기 저 험한 물길을 보시지요. 그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빗물에 불어난 나루터 강물이 기이하게도 붉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콰르릉 소리를 내며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매미 소리가 요란하던 초여름 강가였건만 어느새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통째로 삼켜버린 듯했지요. 빗줄기 사이로 시선을 돌린 치열의 눈에 거센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부서질 듯 삐걱거리는 선착장 끄트머리가 들어왔고 그곳에서 위태롭게 나룻배의 밧줄을 동여매는 한 여인이 포착되었지요. 그 순간 휑 불어닥친 매서운 비바람이 여인의 낡은 삿갓을 거칠게 낚아채어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우르릉 번개가 사방을 하얗게 밝히는 찰나 10년 전 가문에서 비참하게 내쳐졌던 아연의 창백한 옆얼굴이 비바람 속에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치열은 턱을 파르르 떨며 자신도 모르게 선착장을 향해 한 발짝 무겁게 내디뎠지요. 그때 여인의 치맛자락 곁에 달라붙어 있던 10살 남짓한 소년 혜성이 작은 두 손으로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며 빗소리를 뚫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물길이 바뀝니다. 소년의 외침과 함께 거센 강바람이 불어와 빗물에 흠뻑 젖은 앞머리가 휙 거쳐 올라갔는데 그것을 본 치열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년의 하얀 이마 한가운데에 매화꽃 모양의 붉은 점이 핏빛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확연히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나직은 그 흔적에 치열의 숨이 턱 막혀왔지만 확신할 겨를도 없이 철썩 소리와 함께 거센 파도가 덮치려는 찰나 아연이 혜성의 작은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배에서 뛰어내렸고 헐떡이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선착장의 두꺼운 나무 기둥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턱이 벌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치열이 앞을 가로막는 수아들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쿵쾅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선착장에 젖은 나무판자 위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수아들이 곧장 주군의 뒤를 따르려 흙바닥을 박차고 나섰지만 또다시 철썩 소리와 함께 거센 파도가 선착장 입구를 덮쳐버리는 바람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지요. 발밑에서 널빤지가 당장이라도 쪼개질 듯 삐걱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숨을 토해내며 기둥 뒤로 성큼성큼 돌아간 치열은 잔뜩 웅크린 아연의 얇은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던 그 순간 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치열에 붉어진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치열의 억센 손이 파르르 떨리던 아연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툭 떨어지자 아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내의 단단한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 서늘한 기세에 놀란 치열이 빗물 고인 바닥을 딛고 비틀거리며 물러선 틈을 타 곁에 웅크려 있던 어린 혜성이 재빨리 뛰어나와 사내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지요. 가녀린 양팔을 쫙 벌린 아이는 어머니 아연을 단단히 등지고 선 채 매서운 눈초리로 낯선 치열을 쏘아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착장 어귀에 자리한 낡은 주막의 두꺼운 나무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리더니 주모 백화가 빗발치는 밖으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커다란 참나무 도마를 굵은 주먹으로 퍽 내리치며 험악한 쇳소리로 고함을 내질렀지요. 어디서 함부로 행패질이여. 쩌렁쩌렁한 고함에 놀란 치열의 수아들이 일제히 그 앞을 가로막으며 험악한 기세를 드러냈습니다.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시퍼런 빗발치는 선착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찰나 배를 메어두던 늙은 사공이 끙소리를 내며 절뚝이는 다리로 다가왔지요. 노객은 두 손으로 움켜쥔 커다란 통나무 노를 진흙 바닥에 퍽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꽂아내리며 험악한 수아들과 아연 일행 사이를 거대한 장벽처럼 턱 가로막았습니다. 무거운 통나무 노가 바닥을 강타하자 시뻘건 흙탕물이 철썩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수아들의 고운 비단 바짓단을 흠뻑 적시며 그들의 성급한 접근을 단숨에 멈춰 세웠습니다. 거친 숨을 헐떡이던 치열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들어 수아들에게 물러서라 다급히 손짓하더니 시뻘건 진흙이 고인 바닥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연을 향해 철썩 소리를 내며 두 무릎을 굽혔습니다. 지엄한 관리가 더러운 빗물 웅덩이 속에 엎드리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면서도 아연은 얼음장처럼 고개를 돌려 철저히 외면한 채 혜성에 젖은 옷자락만을 손끝이 하얘지도록 꽉 쥐어짰지요. 진흙탕에 꿇어앉은 치열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물기를 거친 손등으로 훔쳐내더니 갈라진 쇳소리가 섞인 떨리는 음성으로 애달프게 물었습니다. 10년을 이 험한 곳에 숨어 산 것이냐. 그 애달픈 물음이 빗소리에 흩어지기가 무섭게 곁에서 팔짱을 낀 채 상황을 노려보던 백화가 콧방귀를 뀌며 은근슬쩍 뼈 있는 말을 툭 흘렸습니다. 숨어 산 게 아니라오. 밤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톱질에 대패질만 하며 살았지. 백화의 날카로운 말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던 아연은 치열의 애끓는 물음에는 끝내 입을 꾹 다문 채 서슬퍼런 목소리로 단호하게 일갈했지요. 대감, 당장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녀의 차가운 외침이 거센 비바람을 가르고 퍼져나가던 찰나 우르릉 쾅쾅하는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시퍼런 번개가 어두운 하늘을 두 쪽으로 갈랐습니다. 번쩍이는 섬광이 청풍강 일대를 찰나의 대낮처럼 환하게 밝힌 그 순간 아연의 등 뒤로 버티고 선 거대한 제방 한가운데에 당장이라도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시커먼 균열이 쩍하고 생겨난 끔찍한 광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내 쪄가는 귀를 찢는 파열음이 울려 퍼지더니 검붉은 흙더미가 통째로 뜯겨나가며 거친 강물 속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와 물살이 무섭게 뒤엉키며 철썩거리는 소리가 사방을 집어삼킬 듯 흉흉하게 울려 퍼졌지요. 순식간에 제방이 붕괴하는 참상을 목격한 치열은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반사적으로 곁에 선 아연을 감싸 안으려 다급히 팔을 뻗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뺨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눈앞의 여인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뿐이었지요. 하지만 아연은 어깨를 틀어 치열의 손길을 차갑게 쳐내며 뒷걸음질을 쳤고 세찬 비바람 소리를 단숨에 뚫고 나갈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10년에 한 번 오는 청풍강의 수마가 덮칠 것입니다.
그 매서운 외침이 공기 중에 흩어지기가 무섭게 거대하게 불어난 강물은 굶주린 짐승처럼 포효하며 남은 흙더미를 마구잡이로 집어삼켰습니다. 무너진 제방을 넘어선 흙탕물은 나루터 쪽으로 거침없이 밀려들더니 우지끈 쾅쾅하는 굉음과 함께 선착장의 두꺼운 나무 판자들을 사정없이 박살내버렸지요. 산산이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떠다니는 시퍼런 물결은 무서운 속도로 소용돌이치며 치열의 발목까지 매섭게 차올랐습니다. 그 찰나 곁에서 주군을 호위하던 수하 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들어 치열의 팔뚝을 꽉 움켜쥐더니 강제로 뒷걸음질을 치게끔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건장한 사내마저 버티기 힘든 것엔 물살에 대장은 진흙탕에 푹푹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치열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 안간힘을 썼지요. 같은 시각 온몸으로 굵은 비를 맞고 서 있던 혜성은 거친 손등으로 빗물을 훔쳐내더니 아연이 어깨에 맨 굵은 동아줄 끝자락을 두 손으로 꽉 틀어쥐었습니다. 그는 진흙이 잔뜩 묻어 무거워진 집신 바닥에 바짝 힘을 주며 당장이라도 산기슭 방향을 향해 튀어나갈 듯 팽팽하게 달릴 채비를 마쳤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급박하게 돌아가자 포구를 뚫고 주막처마 밑으로 쏜살같이 뛰어간 백화가 커다란 노스의 징을 집어들고 징채로 마구 두들기기 시작했지요. 징징징 울리는 요란한 쇳소리가 천둥 번개 치는 밤의 으스스한 정적을 찢어발기며 잠든 마을 사람들에게 대피 신호를 쉴 새 없이 보냈습니다. 그토록 날카로운 징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촌부들은 낡은 소미불이나 거적대기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하나둘 어둠 속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흙탕물이 벌써 마당 앞들까지 밀려들어 찰랑거리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한 자들은 바들바들 떨며 비명을 내지르고 헛발질을 해댔지요. 그 혼란하고 처절한 아수라장 속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개기 품 속에서 서슬퍼런 낫을 꺼내 들더니 갈라진 쇳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깟 썩은 조각배로는 어차피 못 버틴다. 방주로 가야 산다. 노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루터 굵은 기둥에 단단히 묶여있던 빈 나룻배들의 밧줄을 툭툭 끊어버렸고 통제력을 잃은 배들은 곧바로 거센 급류에 휩쓸려 버렸지요. 밧줄이 무참히 잘려나간 나룻배들은 탁한 물살 위에서 빙글빙글 맴돌더니 이내 집채만 하게 일어난 청풍강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하류 쪽으로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무로 된 뱃전이 서로 부딪히며 쿵쿵거리는 둔탁한 소리만이 탕류의 굉음에 섞여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치열은 턱수염이 파르르 떨리더니 곧장 노객에게 달려들어 축축하게 젖은 무명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시퍼렇게 핏대가 솟아오른 치열이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으르렁거렸지만 노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치열의 억센 손목을 가볍게 툭 털어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지요. 그 방주에 타야 산다는 말이오. 치열이 헛기침을 내뱉으며 뒤로 두어 발자국 밀려나는 바로 그 찰나 청풍강 나루터 위쪽 산 중턱에서 쿠구궁 하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푸른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쿵쾅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아름들이 소나무들이 맥없이 꺾여 나갔고 질척이는 붉은 진흙과 섞여 무서운 속도로 굴러떨어진 집채만 한 바위가 나루터 바깥으로 통하는 유일한 산길 한가운데로 그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지요. 바위가 바닥에 처박히며 과직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검붉은 흙기둥이 솟구쳐 올랐고 매캐한 흙냄새와 장대비가 뒤엉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눈앞에 퇴로가 꽉 막혀버린 참담한 광경에 치열은 얼굴에 착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쓸어 넘기며 수아들을 향해 고래고래 악을 썼지요. 당장 손이 든 도구든 써서 저 바위 틈에 흙을 파내 길을 내라. 치열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장정들은 허둥지둥 부서진 수레판자나 나뭇가지를 주워 들고 바위 틈으로 달려들어 미친 듯이 붉은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아려왔지만 그들은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흙바닥을 파고 또 파냈지요. 하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가 끊임없이 흙탕물을 쏟아부어 파내기가 무섭게 진흙더미가 스르륵 무너져 내리기를 수십 번이나 반복했고 퍽퍽거리며 흙을 퍼내는 소리와 절망 섞인 신음만이 울려 퍼질 뿐 바위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한 구석에서 아연은 창백하게 질린 혜성의 작은 손을 꽉 움켜쥐더니 주저없이 뒤를 돌아 나루터 반대편의 가파른 절벽 아래 깊숙한 골짜기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바닥에 집신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무릎이 꺾일 뻔했지만 아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어둠 속을 뚫고 달렸지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질수록 아연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그 끔찍한 날, 경상도 안동대지 주 김씨 댁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며 문고리를 부여잡고 애원하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자신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던 핏덩이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야만 했던 뼈저린 고통이 날카로운 빗으로 가슴을 후벼 파듯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아연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차가운 빗물과 섞여 뚝뚝 떨어졌고 다시는 내 아이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 혜성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며 골짜기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아들이 진흙더미와 사투를 벌이는 꼴을 지켜보던 치열은 문득 고개를 돌렸다가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아연 모자의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길을 뚫으라 호통을 치던 치열은 수아들을 차갑게 등지고서 아연 모자가 사라진 좁은 산길을 향해 무작정 쫓아 달리기 시작했지요. 찰박찰박 소리를 내며 진흙 바닥을 지식이고 나뭇가지가 사정없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치열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내달렸습니다. 그러다 깊게 팬 무릉덩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치열의 오른쪽 다리가 정강이까지 진흙 구덩이 속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몸을 비틀며 안간힘을 썼지만 진흙탕은 질긴 소가죽으로 만든 치열의 가죽신을 꽉 물고 놔주지 않았고 결국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신발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치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흙탕에서 발을 빼내더니 맨발로 거친 돌밭을 밟으며 어둠을 뚫고 계속해서 짐승처럼 달렸습니다. 쓸리고 갈라진 발바닥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두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빗줄기를 뚫고 앞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쿡쿡거리는 숨소리가 비바람 소리에 뒤섞여 골짜기를 울렸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달린 치열이 골짜기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어둠 속에서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지요. 차오른 숨을 토해내며 흙바닥을 차고 뛰어오른 치열은 호랑이처럼 허공을 갈라 아연의 앞길을 턱하니 가로막아 섰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사내의 그림자에 놀란 아연이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우뚝 멈춰 섰고 빗물을 뒤집어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흉통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던 혜성은 찰박거리는 진흙을 튀기며 가로막은 사내의 기세에 겁을 먹고는 재빨리 아연의 젖은 무명 치맛자락 뒤로 숨어버렸지요.
아이의 작은 두 손이 치맛자락을 꽉 움켜쥔 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고 있자 아연은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혜성을 감싸 안으며 치열을 향해 날선 경계의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핏발선 두 눈으로 아연을 바라보던 치열은 떨리는 오른손을 젖은 도포 품속 깊은 곳으로 집어넣어 익숙한 나무의 촉감을 꽉 움켜쥐고는 단숨에 밖으로 꺼내어 허공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쿠르릉하는 굉음과 함께 번갯불이 어두운 골짜기를 밝히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간직해 온 반쪽짜리 목각 톱니의 형체가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혼인을 앞둔 밤 아연이 손수 깎아 다듬은 원앙 문양의 목각 톱니를 반으로 쪼개어 서로 나눠 가지며 100년 가약을 맹세했던 바로 그 정표였는데 오랜 세월 손길을 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목각 톱니는 떨리는 손바닥 위에서 빗방울을 맞고 있었고 쪼개져 나간 단면은 끊어진 연을 보여주듯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아연의 시선이 허공에 치켜들린 반쪽짜리 톱니에 가닿는 순간 꼿꼿하게 버티고 섰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며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아연의 속눈썹 위로 굵은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다물고 있던 창백한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굳게 닫혀버렸지요. 10년 전 눈부시게 빛나던 언약의 증표가 낡고 다른 채 치열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마주하자 아연의 빗물 젖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경련하듯 떨려왔습니다. 아연의 눈동자 속에 비친 흔들림을 놓치지 않은 치열은 진흙 바닥을 밟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더니 쉰 목소리를 쥐어짜 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아연아, 제발 이 정표를 보아서라도 나와 함께 한양으로 피하자꾸나. 갈라진 목소리에는 뼈에 사무친 간절함이 묻어났고 충혈된 눈시울에서는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솟구쳐 올라 턱 끝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으며 그는 뻗은 팔을 거두지 않은 채 목각 톱니를 쥔 손을 아연을 향해 한 뼘 더 내밀었지요.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져 내리는 폭우 속에서 차가운 빗물은 치열에 붉어진 손목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목각 톱니의 나뭇결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음속 요동을 억눌러낸 아연은 이내 차가운 눈빛을 되찾더니 거친 숨을 내몰며 뻗어온 치열의 손을 탁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매정하게 전했습니다. 한치의 미련도 없다는 듯 매몰차게 고개를 돌려버린 그녀는 진흙탕을 밟고 몸을 비틀어 골짜기 벽면을 타고 뱀처럼 늘어져 내려온 거대한 칠넝쿨 밧줄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지요. 억센 칠넝쿨의 표면이 여린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잊은 듯 밧줄을 움켜쥔 손등에 뼈마디가 하얗게 붉어져 나올 정도로 엄청난 악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치열이 다급하게 한 발짝 더 다가가려던 찰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골짜기 모퉁이에서 누런 등불 하나가 스르륵 모습을 드러내더니 빗물을 뚝뚝 흘리며 나타난 백화가 치열의 앞을 턱하니 가로막았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아연은 칠넝쿨 밧줄을 움켜쥔 두 손에 체중을 실어 아래를 향해 힘껏 잡아당겼고 으ը하는 거친 기압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뒤로 기울어졌지요. 굵직한 넝쿨이 무서운 힘으로 당겨지며 바위 틈의 돌멩이들이 투두둑 쏟아져 내렸고 높은 절벽 상단에 쇠말뚝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거대한 위장막이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덜컹거리며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던 위장막이 결국 쇠말뚝에서 튕겨나가며 쩌적하는 둔탁한 파열음을 내뱉더니 폭우를 머금어 수백 관은 좋게 나갈 듯한 거대한 천덩어리가 절벽 아래로 완전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두꺼운 광목천에 진흙과 마른 잎사귀들을 두껍게 덧발라 바위벽처럼 감쪽같이 위장해 두었던 막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계곡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튀어오른 누런 진흙탕 물보라가 사방으로 거칠게 흩뿌려졌지요. 질척한 바닥 위로 철퍼덕 소리를 내며 위장막이 곤두박질 치자마자 그동안 산허리에 굳게 가려져 있던 거대한 천연 동굴의 시커먼 아가리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그 압도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굴 안쪽은 칠흑처럼 어두워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바깥보다도 더 깊은 수렁처럼 보였으나 이내 안쪽 깊숙한 곳에서 타닥타닥 메마른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불씨를 당기자마자 기름을 잔뜩 먹인 솜방망이들이 펑펑 소리를 내며 맹렬한 불길을 뿜어냈고 동굴 벽면을 따라 촘촘히 꽂혀 있던 횃불이 연달아 붉은 빛을 토해내며 컴컴하던 동굴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지요. 일렁이는 붉은 횃불 무리가 천장에 매달린 뾰족한 종유석에 반사되며 기괴하고도 장엄한 그림자를 쉼 없이 만들어내는 가운데 그 눈부신 불빛 아래로 아연이 10년 전 남편과 이별한 그날 이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홀로 깎아 만든 다층 구조의 거대 목선이 드디어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별한 그 밤, 언젠가 이 강줄기가 넘칠 것이라는 노객의 오랜 예언을 뼛속 깊이 새긴 아연은 원망 대신 이 골짜기에 뿌리를 내렸고 이후 10년의 세월 동안 밤낮 없이 톱질하고 대패로 다듬어 온 이 거대한 방주는 웬만한 큰 병선 세 척을 길게 이어붙인 것보다도 거대했으며 참나무 원목을 겹겹이 쌓아 올린 선체는 붉은 횃불 빛을 흠뻑 받아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산짐승의 젖은 비늘처럼 묵직한 윤기를 번들거렸습니다. 배의 하단부는 거친 계곡의 급류와 날카로운 암초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도록 무쇠못과 짐승의 뼈를 고아 만든 악교로 빈틈없이 밀봉해 두었고 그 위로 층층이 아득하게 쌓아 올린 갑판과 선실들은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기와 지붕을 얹고 있어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요새와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지요. 갑판의 좌우 곳곳에는 거센 물살을 힘차게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굵은 노가 가지런히 튀어나와 있었으며 돛을 올릴 거대한 돛대 2개가 동굴 천장에 닿을 듯 아득하게 솟아올라 있어 그 압도적인 규모에 보는 이들의 숨통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수하들을 이끌고 끈질기게 아연의 뒤를 쫓아왔던 치열은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소리를 낼 뻔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으며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삿갓 아래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린 채 그 거대한 선체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수하들 역시 크게 경악하며 빗물 묻은 손등으로 눈을 거칠게 비비거나 거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석상처럼 얼어붙어 있었지요. 눈앞에 우뚝 선 것은 이제껏 그 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거대한 전함이었기에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차가운 빗줄기만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절벽 위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노객이 커다란 노스에 징을 치켜들고는 무명천을 감은 징채로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는데 챙챙챙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세찬 비바람을 뚫고 계곡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얼어붙은 사람들의 혼을 번쩍 깨웠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도포 자락을 거칠게 펄럭이며 노객이 계곡 입구 쪽으로 앙상한 손을 크게 휘젓자 그 징 소리를 신호 삼아 계곡 하류
쪽 우거진 숲속에 숨어 대기하고 있던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동굴 안 방주 쪽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수년 전부터 아연의 굳은 맹세를 믿고 따르며 깊은 산속에 위태로운 터를 잡았던 이 사람들은 각자 머리에 무거운 이불, 보찜을 이고 등에는 보리쌀이 가득 든 망태기를 짊어진 채 배에 실려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소와 돼지 같은 가축들의 고삐를 단단히 틀어쥐고 질서정연하게 지늘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구 하나 살겠다고 앞다투어 밀치거나 악을 쓰며 소리치는 이 없이 묵묵히 집신시는 발을 내디뎠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거친 손을 꼭 쥔 채로 허리 굽은 노인들은 대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로 거친 빗줄기를 뚫고 거대한 방주가 기다리는 동굴 안으로 차례차례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소의 구슬픈 원앙 소리와 돼지의 날카롭게 꿀꿀거리는 소리, 그리고 수백 명의 집신이 질척이는 진흙 바닥을 밟으며 내는 쩍쩍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징소리와 어우러져 계곡 안을 가득 채웠으며 무사히 동굴 안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붉은 횃불 빛이 감도는 방주 아래에 다닥다닥 모여 서서 탑승 지시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치열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수하 대장이 넋이 완전히 나간 얼굴로 한참 동안 방주의 층층이 겹쳐 쌓인 나무 구조물을 뜯어보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턱이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배를 엮어낸 방식은 거센 파도의 끔찍한 충격을 틈새로 교묘하게 분산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이것은 조선의 그 어떤 병선보다 더 정교하구나. 수하 대장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평생 험한 바다에서 배를 타 온 뱃사람으로서의 순수한 경외감마저 짙게 묻어 있었고 치열 역시 그 말에 동의하듯 굳은 표정으로 방주의 매끄러운 곡선과 빈틈없이 꽉 맞물린 참나무 목재들을 바라보며 아연이라는 여인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그저 고집불통의 반란을 꾀하는 무지한 백성이라 여겼던 여인이 하늘의 두려운 뜻을 읽고 이토록 거대한 방주를 홀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치열의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떨림이 일고 있었지요. 그때 방주 갑판 위에서 묵묵히 대기하고 있던 혜성이 굵은 동아줄을 움켜쥐고는 배 측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거대한 나무 도르래의 밧줄을 걸어 온몸의 체중을 실어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끼기끼기하는 거친 나무 마찰음과 함께 묵직한 도르래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선체 측면에 바짝 접혀있던 두꺼운 참나무 널빤지가 쿵 소리를 내며 동굴 바닥을 향해 비스듬히 떨어져 내렸고 바닥의 뾰족한 돌무더기에 닿는 순간 흙먼지와 누런 진흙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널빤지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자마자 거친 칠넝쿨을 당기느라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아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흔들림 없는 매서운 눈빛으로 선두에 섰고 그녀는 날렵하고 가벼운 동작으로 널빤지를 밟고 뛰어올라 방주의 널찍한 갑판 위로 훌쩍 몸을 날렸지요. 비바람에 흠뻑 젖어 창백한 얼굴에 착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거친 손등으로 쓸어 넘기며 갑판 위에 우뚝 선 아연의 모습은 마치 거센 폭풍우를 지배하는 전설 속의 장군과도 같았으며 그 압도적인 기백에 완전히 짓눌린 마을 사람들과 치열의 수하들 모두 일순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침을 꿀꺽 삼키며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치열은 자신이 짊어진 임무도 한양에서 내려온 엄중한 어명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처럼 초점이 흐려진 멍한 눈을 한 채 천천히 집신시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연이 꼿꼿하게 서 있는 방주의 갑판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주술에라도 걸린 것처럼, 혹은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스스로 몸을 내던지는 사람처럼 넋을 잃고 비틀거리며 걷던 치열은 수아들의 다급하게 만류하는 목소리조차 전혀 듣지 못한 채 아연의 뒤를 따라 그 두꺼운 참나무 널빤지에 천천히 발을 올렸습니다. 그의 집신이 참나무 널빤지에 닿자마자 등 뒤편 계곡에서 콰르릉 하는 호랑이, 포효 같은 거대한 굉음이 터져 나오며 대지를 무섭게 뒤흔들었지요. 진흙탕에서 올라오는 강렬한 진동에 치열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고 수아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획 돌려 계곡 쪽을 바라본 치열의 동공이 작게 수축되었는데 먹구름이 내려앉은 산봉우리 사이에서 거대한 흙탕물 기둥이 솟구쳐 오르는 광경이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내 산맥의 둑이 무너져 내리듯 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으며 쿠구구구하며 밀어닥친 성난 경류는 고목들을 뿌리째 뽑아 던지고 낡은 주막의 초가지붕을 단숨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파괴력에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짐 보따리마저 내던지고 방주 입구를 향해 달려들며 살고자 발버둥 치는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지요. 백화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 굳건히 버티며 마지막 남은 늙은 안악의 등을 세게 밀어 방주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흙탕물이 종아리까지 차오르자 무거워진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뛰어올라 참나무 널빤지 끝자락에 두 손을 뻗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자마자 우지직하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으며 수백 명의 무게를 견뎌내며 금이 가있던 널빤지의 중간 부분이 완전히 두 동강나며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러진 파편들이 소용돌이치는 물살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매달려 있던 백화의 몸마저 흙탕물 속으로 떨어질 찰나 갑판 위로 올라가 있던 치열이 반사신경으로 젖은 바닥에 냅다 몸을 던지며 엎드렸습니다. 탁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치열의 거친 소나기가 허공을 가르며 떨어져 내리던 백화의 가느다란 팔목을 단단하게 낚아챘으며 그 악력에 백화의 소매가 찢어질 듯 당겨졌지요. 치열의 팔뚝 위로 핏대가 붉어져 나오고 턱관절이 떨리도록 이를 꽉 악문 채 끌어올리는 힘을 쏟아냈는데 빗물이 눈을 찌르는 고통 속에서도 눈 한 번 깜빡지 않고 백화의 몸을 단숨에 쑥 끌어올렸습니다. 나무 바닥에 엎어진 백화는 폐부가 찢어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신 콜록거렸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들어 올려 붉게 충혈된 눈빛으로 치열을 마주하며 깊고 짧은 목례를 건네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치열 역시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손등으로 쓱 쿰쳐내고는 백화의 정중한 인사에 말없이 눈을 맞추며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고 밀려오는 홍수의 기세를 경계하며 갑판 안쪽으로 묵직한 걸음을 옮겼지요. 바로 그 시각 조타석에 서 있던 아연은 발밑의 광경과 계곡을 삼키며 달려오는 거대한 물기둥을 번갈아 노려보며 다급한 상황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그녀의 소복 자락을 펄럭이게 만들고 빗줄기가 살갗을 때렸지만 아연의 두 발은 마치 갑판의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비바람을 뚫고 한쪽 팔을 번쩍 치켜들어 빗물을 머금어 묵직해진 붉은 깃발을 대기하고 있던 노객을 향해 단호하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펄럭하는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래에서 그 움직임을 확인한 늙은 노객의 깊게 파인 주름진 눈가에 횃불처럼 형형한 안광이 번뜩였지요. 노객은 평생 나무와 쇠를 만지며 살아온 장인답게 허리춤에 메어둔 쇠망치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는 질척이는 땅바닥을 박차고 방주 바닥에 설치된 거대한 진수대 쪽으로 필사적으로 뛰어갔습니다. 진수대 주변으로는 배를 지탱하기 위해 깔아둔 굵직한 통나무 레일들이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방주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는 참나무 쐐기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빗물이 눈을 가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노객은 익숙한 감각만으로 쐐기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고 늙은 근육을 모조리 쥐어짜며 무거운 쇠망치를 번쩍 들어 올려 힘차게 휘둘러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쇳소리와 함께 묵직한 진동이 진수대 전체를 타고 퍼져나갔으며 꿈쩍 않던 거대한 쐐기가 틈을 보이며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늙은 장인이 이를 악문 채 연거푸 망치를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치자 쾅, 쾅 하는 파괴적인 타격음이 사방으로 메아리쳤고 마침내 마지막 일격이 쐐기를 강타하자 쩌적하는 소리와 함께 쐐기가 허공을 가르며 쑥 빠져버렸습니다. 전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걸쇠가 풀려나자 방주가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굵은 통나무 레일을 타고 덜컹거리며 미끄러지기 시작했으며 끼기기기 하는 마찰음이 터져 나오고 지축을 뒤흔드는 진동과 함께 진흙탕을 지식이며 묵직한 속도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나무 덩어리가 가속을 붙이며 불어난 강물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가 뱃머리가 물살을 가르려던 찰나 갑자기 뱃 밑에서 쿵 하는 벼락 같은 굉음이 터져 나오며 거대한 배 전체가 무섭게 요동쳤습니다. 커다란 바위의 정면으로 충돌한 듯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전진하던 방주는 단 한 뼘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쾅 멈춰서고 말았고 쩌저적하며 굵은 널빤지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사방의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지요. 갑작스러운 급정거가 만들어낸 쏠림 현상에 의해 방주 갑판 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젖은 널빤지 위로 무자비하게 나뒹굴었습니다. 우당탕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쌀가마니와 무쇠솥단지들이 사방으로 쏟아져 내렸으며 사람들은 무거운 짐짝처럼 서로 뒤엉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지요. 어린아이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신음이 거친 빗소리에 섞여 지옥 같은 혼란을 이루었고 난간을 단단히 붙잡으려던 장정들조차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며 어깨를 강하게 부딪혀 고통에 찬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끔찍한 혼란 속에서도 갑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충격을 흡수한 아연은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가 나는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무섭게 요동치는 선체 위에서 굴러다니는 장애물들을 훌쩍 뛰어넘으며 뱃머리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고 굵은 빗방울이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난간을 부서져라 움켜쥔 채 선체 밑바닥을 향해 고개를 쑥 내밀었지요. 황토빛으로 소용돌이치는 흙탕물 아래를 쏘아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이내 찢어질 듯 커졌는데 강바닥 깊숙한 곳에 파묻혀 있던 집채만 한 거대한 참나무 통나무가 솟아나 방주의 뱃머리 아래쪽 뼈대를 십자 형태로 꽉 가로막고 있는 광경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잿빛 하늘에서는 구멍이 뚫린 듯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고 상류에서 밀려 내려오는 황토물은 수위를 무섭게 끌어올리며 방주의 측면을 거세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썩 콱콱 하는 무서운 파도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갑판 위로 솟구쳐 올랐으며 전체가 단단히 고정된 채 측면에서만 엄청난 물의 압력을 받아내자 방주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좌측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지요. 거친 물살이 타격할 때마다
배 전체가 끼기기하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뱃머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대한 통나무를 축으로 삼아 배가 이리저리 뒤틀리며 굵은 나무 이음새들이 당장이라도 반으로 쪼개질 듯한 끔찍한 진동이 발밑을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연은 핏발선 눈으로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조타석 근처에 놓여있던 묵직한 쇠덩이 도끼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무거운 도끼 자루를 꽉 움켜쥐어 허공으로 번쩍 치켜들고는 갑판 기둥에 묶여있던 어른 팔뚝만 한 굵은 삼줄의 한쪽 끝을 끌어와 자신의 얇은 허리에 여러 번 단단히 감고 억센 매듭을 지었지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허리에 굵은 밧줄을 동여맨 아연은 거센 비바람을 뚫고 뱃머리 난간 위로 훌쩍 뛰어올라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갑판 아래 진흙탕 속으로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어머니, 그 충격적인 광경을 뒤늦게 목격한 어린 혜성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뱃머리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물속으로 자취를 감춘 어머니의 무거운 체중 탓에 허공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풀려나가던 밧줄을 향해 혜성은 작은 두 손을 쭉 뻗어 거칠고 투박한 삼줄을 사력을 다해 움켜쥐었지요. 순간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가해진 억센 힘 탓에 혜성의 여린 손바닥이 밧줄에 쓸려 아려왔지만 아이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이를 꽉 깨문 채 두 발을 널빤지에 단단히 박고 결코 밧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버텨라, 밧줄을 놓치면 끝장이다. 아이의 애처로운 외침에 정신을 차린 주변의 장정 3명이 황급히 뱃머리로 달려와 혜성의 뒤에서 밧줄을 함께 움켜쥐고 체중을 실어 뒤로 드러눕듯 버티자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은 난간에 걸린 채 활시위처럼 굳어지며 간신히 더 이상 풀려나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갑판 한쪽에서 바닥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던 치열은 뱃머리 쪽에서 벌어진 참상을 발견하고는 두 눈을 부릅뜨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목청을 높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비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워진 관복 겉옷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겨 찢어버리듯 벗어 던지고 오직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채로 미끄러운 널빤지를 박차고 맹렬하게 질주했지요. 난간에 도달하자마자 아래를 굽어보았고 시퍼런 물보라와 황토빛 진흙이 뒤엉켜 지옥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강물 속으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첨벙 소리를 내며 다이빙하듯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거친 흙탕물 속으로 뛰어든 치열은 사방에서 자신을 집어삼키려 드는 소용돌이에 휩쓸리면서도 어떻게든 두 눈을 부릅뜨고 아연의 모습을 찾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거센 물결이 그의 얇은 속적삼깃을 거칠게 찢어 놓을 듯이 펄럭이게 만들었고 그 요란한 물살의 틈바구니 사이로 치열이 품속 깊은 곳에 평생을 간직해 두었던 낡은 목각 톱니 하나가 수면 위로 툭 튀어나왔지요. 오랜 세월 애틋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작은 목각 톱니는 치열이 아연과 얽힌 과거의 애달픈 맹세를 결코 잊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흙탕물 속에서 잠시 애처롭게 번들거리다가 매서운 강물에 떠밀린 옷깃 안으로 이내 쏙 감춰지며 다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간신히 중심을 잡은 치열의 시야에 굵은 밧줄에 매달린 채 선체의 중심뼈대를 가로막은 거대한 통나무 위로 악착같이 기어 올라간 아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아연은 턱 밑까지 차오르는 탁한 흙탕물과 뺨을 거세게 때리며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도 숨을 꾹 참아가며 썩은 통나무의 가장 두꺼운 중심부에 두 다리를 꽉 감아
밀착시켰고 두 팔 근육이 터질 듯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도록 무거운 쇳덩이 도끼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지요. 매섭게 들이치는 강물의 저항을 온몸으로 이겨내며 그녀가 기압과 함께 도끼를 허공에서부터 사선으로 힘차게 내리찍자 쩌적하는 거친 파여름과 함께 날카로운 도끼날이 썩은 참나무 통나무의 중심부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핏대가 선목으로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뿜으며 연거푸 도끼질을 쏟아붓자 방주의 전진을 끈질기게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통나무의 결을 따라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지며 마침내 굵은 틈새가 쩍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날이 마지막으로 나무의 한가운데 속살을 강하게 타격하며 굵은 통나무가 두 갈래로 쩍 하고 갈라지자 거친 물살을 헤치고 아연의 곁으로 다가온 치열이 벌어진 나무의 틈바구니 사이로 주저없이 자신의 맨손을 깊숙이 쑤셔 넣었지요. 뾰족하게 부러진 거친 나무 가시들이 치열의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를 사정없이 파고들며 살갗을 쓸어냈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어금니가 부서져라 꽉 깨문 채 팔뚝에 핏줄이 터져라 억센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양손으로 쪼개진 굵은 나무 토막을 단단히 쥐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있는 힘껏 강하게 잡아당기자 우두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배의 밑바닥을 질기게 옥죄고 있던 거대한 나무 토막이 진흙탕 속에서 쑥 빠져나왔습니다. 그 억센 족쇄가 떨어져 나가기가 무섭게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거대한 방주가 성난 짐승처럼 우웅하는 섬뜩한 굉음을 토해내며 출렁이는 물살을 타고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통나무를 뽑아낸 여세를 이기지 못한 아연과 치열의 몸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배 밑바닥을 따라 떠내려가려던 찰나 갑판 위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치던 수아들이 허리에 묶인 굵은 삼주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젖은 손바닥이 다 까져라 밧줄을 팽팽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했지요. 밑바닥을 긁어대던 둔탁한 진동이 사라지고 거친 강물의 흐름에 올라탄 배는 뱃머리를 치켜들며 무서운 속도로 흙탕물을 가르며 돌진했으며 폭우가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배의 굵은 뼈대가 삐걱삐걱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는 가운데 하마터면 파도에 휩쓸릴 뻔한 두 사람이 배전 허공에서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어기야 디어 하는 사내들의 거친 기합 소리와 함께 두꺼운 밧줄이 배의 나무 난간을 스치며 드르륵 하는 소리를 냈고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숨을 헐떡이던 아연과 두 손이 상처투성이가 된 치열의 몸이 마침내 비 내리는 갑판 위로 끌어올려져 떨어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나무 판자 위로 엎어진 두 사람은 입안으로 밀려든 비린 흙물을 뱉어내며 거칠게 콜록거렸고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들의 체온을 무자비하게 앗아갔지만 뼈가 시린 고통을 내색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방주를 집어삼킬 듯 회전하던 거친 소용돌이의 중심부에서 배의 방향을 잡는 키가 떨어져 나갈 듯 삐걱거렸으나 이내 뱃머리가 물살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육중한 선체가 마침내 범람해버린 강물 한가운데로 진입하여 흔들리던 수평을 굳건히 잡아냈지요. 미친 듯이 날뛰던 파도가 배의 양옆으로 갈라지며 쏴 소리와 함께 물보라를 일으켰고 기울어졌던 갑판이 다시 평행을 되찾자 굴러다니던 빈 술통과 부러진 나무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은 듯 바닥에 나뒹굴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짐승의 뱃속처럼 어둡고 습한 배의 밑창에 모여 공포에 떨고 있던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흔들림이 잦아들고 밑바닥이 긁히는 파여름이 사라지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서로의 굽은 어깨와 허리를 강하게 부둥켜 안았지요.
배적삼이 비에 흠뻑 젖은 촌부들은 차가운 널빤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아주며 하늘을 향해 연신 고개를 조아렸고, 어린아이를 품에 끌어안은 여인들은 아이의 젖은 머리통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없는 안도의 눈물을 쏟아내며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진 듯한 평화는 찰나의 환영에 불과했으니 갑자기 계곡 상류 쪽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쿠르릉하는 뇌성병력이 울려 퍼지며 또 다른 거대한 물기둥이 이무기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찢으며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 수십 장 높이로 치솟은 검붉은 흙탕물의 장벽이 마치 산봉우리 하나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용을 자랑하며 뱃머리를 짓눌러 버릴 듯 맹렬한 기세로 밀려오고 있었지요. 바람을 타고 날아온 굵은 물방울들이 갑판 위에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며 사람들의 살갗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물의 장벽이 밀어내는 엄청난 수압에 의에 방주는 뱃머리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짐짝처럼 밀려나기 시작했고, 성난 물살에 휩쓸린 선체는 계곡 가장자리에 위치한 험준한 절벽의 날카로운 바위벽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떠내려갔지요. 저 시퍼런 바위벽의 정면으로 부딪히면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모두가 수장될 끔찍한 상황 속에서 거센 물살이 배전을 때리는 철썩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조차 폭우 소리에 파묻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던 아연은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를 직감하고는 입술을 꽉 깨물며 비틀거리는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어 일어났지요. 그녀는 이마에 들러붙은 젖은 머리카락을 거친 손길로 쓸어 넘기며 비바람이 몰아치는 갑판을 가로질러 배의 정중앙에 기둥처럼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목재 수문 제어 장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가 장치 앞에 도달한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며 사방이 대낮처럼 밝아졌고, 오랜 세월 흙먼지에 덮여있던 장치 겉면의 수문 제어 도면이 그동안 켜켜이 쌓인 진흙을 빗물이 씻어 내리자 마치 살아 숨을 쉬는 것처럼 선명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흙먼지에 가려져 있던 미세한 톱니 바퀴의 맞물림과 제어 레버의 작동 방향이 그려진 그 비밀스러운 도면이 온전히 자태를 드러내며 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반전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요. 아연은 도면의 가리킴에 따라 장치 외부로 길게 뻗어나온 굵직한 참나무 재질의 제어 레버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바닥 쪽으로 있는 힘껏 아래로 당겨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눈을 찌르고 젖은 손바닥이 나무 레버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어깨 근육이 찢어질 듯 억센 힘을 가했지요. 하지만 바닥을 향해 매끄럽게 꺾여야 할 레버가 중간쯤 내려가다 끼기익 하는 뻑뻑하고 불길한 마찰음을 뱉어내더니 마치 땅속의 거대한 바위에라도 짓눌린 것처럼 허공에 멈춰선 채 더 이상 단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연은 진흙탕에 미끄러지는 두 발로 육중한 기둥을 잇는 힘껏 구르며 젖은 소나귀에 남은 악력까지 쥐어짜 다시 한번 참나무 레버를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어깨뼈가 빠질 듯한 둔탁한 통증이 뻗어 올라왔으나 장치는 야속하게도 끄떡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때 귓전을 찢어발길 듯한 콱콱쾅 하는 폭포수 같은 파열음과 함께 상류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거센 탕류가 굳게 닫힌 수문 외부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줄기가 성벽처럼 버티고 선 판자들을 덮쳤고 수압을 이기지 못한 철제 빗장이 찌그덕강하는 쇳소리를 토해내며 엿가락처럼 구부러질 듯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수문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무서운 진동이 전해지자 아연의 동공이 요동치며 손가락 끝마디가 파르르 떨려왔지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 뒤에서
비바람을 뚫고 달려온 치열이 곁으로 다가와 굳어버린 그녀의 두 손 위로 자신의 투박하고 큰 손을 단단하게 겹쳐 쥐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치열의 단단한 어깨에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부풀어 올랐고 두 사람은 한 몸이 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레버에 온 체중을 실어 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지는 손잡이를 놓치지 않으려 치열은 이를 꽉 악물었고 턱관절에서 오도독 소리가 날 정도로 맹렬하게 힘을 쏟아부었지요. 그러나 수백 년 묵은 바위처럼 요지부동인 기계의 반발력은 두 사람의 힘을 거세게 튕겨냈으며 무리한 힘이 가해지자 거친 나무 표면과 마찰을 일으킨 치열의 손바닥이 벗겨지듯 쓸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직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살갗이 쓸려나가는 고통이 전해지며 레버의 손잡이를 순식간에 붉게 물들였지요. 찢어지는 고통에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는 옅은 신음조차 내지 않은 채 상처투성이가 된 소나귀의 힘을 더 주며 억세게 버텨냈습니다. 이때 어른들이 레버와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혜성이 재빠르게 진흙 바닥에 바짝 엎드리더니 숨은 하단에 뚫려있는 기계실 내부의 비좁은 구멍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퀴퀴한 물잇기, 냄새와 비릿한 흙내가 훅 끼쳐오는 가운데 혜성은 흙탕물이 무릎을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부 장치들을 뚫어지게 관찰했지요. 몸집을 웅크린 혜성은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미세한 번갯불에 의지하여 멈춰버린 장치의 고장난 부위를 찾아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차디찬 빗줄기가 기계실 틈새를 타고 흘러내려 혜성의 이마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 그의 이마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붉은 매화점이 물기를 머금자 기이할 정도로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은 핏발이 선 혜성의 눈동자와 어우러져 폭풍우 속에서도 번뜩이는 형형한 안광을 내뿜고 있었지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흙 바닥에 볼을 비비며 톱니바퀴들을 훑어내리 혜성의 두 눈이 어느 순간 우뚝 멈춰 서더니 여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윽고 벼락이 내리치며 안쪽을 비추는 찰나의 순간 멈춰버린 쇳덩어리들 사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한 혜성이 고개를 획 돌리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안쪽 톱니바퀴 축이 물보라에 밀려 어긋났습니다. 그 다급한 외침은 아연의 귓가에 벼락처럼 꽂혀들었고 혜성은 깊은 곳에 쇠기둥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지요. 거센 물살이 들이닥치며 발생한 진동 때문에 핵심 톱니축이 제자리를 이탈하여 엉뚱한 쇠조각과 엉켜버린 것이었습니다. 혜성의 외침을 들은 아연은 아무리 당겨보았자 헛수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끄러워진 참나무 레버에서 허탈하게 두 손을 떼어냈습니다. 기력이 빠져나간 듯 휘청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고개를 돌린 아연의 시선은 장정의 팔뚝 하나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좁디좁은 입구 쪽으로 향했고 낯빛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지요. 수문 너머에서는 빗장을 부러뜨릴 듯한 탕류가 쿠르릉거리며 울부짖고 있었고 저 좁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 축을 맞추지 않는 이상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라는 지독한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른들이 좁은 입구만 바라보며 굳어있는 틈을 타 체구가 작은 어린 혜성이 엎드린 자세 그대로 기계실의 비좁은 틈새를 향해 얇은 상체를 뱀처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게 튀어나온 쇠조각들이 저고리를 찢어놓고 등가죽을 사정없이 긁어댔지만 혜성은 신음조차 삼킨 채 두 팔을 뻗고 쇳덩어리들의 아가리 속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지요.
빗물에 젖은 진흙이 미끄러운 윤활유 역할을 해준 덕분에 작은 몸집은 삐걱거리는 기어 장치들을 통과하며 가장 깊고 위험한 중심부를 향해 꿈틀꿈틀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 아찔하고 무모한 광경을 목격한 치열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에 휩싸여 상처투성이가 된 손을 허우적거리며 황급히 기계실 입구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톱니바퀴가 언제 굉음을 내며 돌아가 여린 몸통을 지식이고 삼켜버릴지 모르는 죽음의 굴 속으로 뛰어드는 혜성을 막기 위해 치열은 흙탕물에 무릎을 꿇으며 밖에 남아있던 아이의 발목을 덥석 부여잡았지요. 안 됩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치열은 갈라진 목소리로 애타게 외쳤으며 상처가 벌어져 욱신거리는 고통 속에서도 미끄러운 혜성의 발목을 사력을 다해 꽉 쥐고는 그 작은 몸뚱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뒤쪽으로 맹렬하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진흙탕에 엎드린 채 반대쪽 발로 치열의 손등을 거세게 밀쳐내며 그 억센 악귀임을 뱀의 허물 벗듯 매몰차게 뿌리쳐 버렸습니다. 미끄러운 진흙 탓에 혜성의 얇은 발목은 사내의 소나귀를 부드럽게 빠져나갔고 아이는 망설임 없이 몸을 비틀며 어두운 기계실 내부로 완전히 기어들어가 버렸지요. 치열이 허공을 향해 다시 다급히 손을 뻗었을 때 혜성은 이미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 사라졌으며 덜컹거리는 기계실 안에 끔찍한 굉음만이 치열의 고막을 찢을 듯 때렸습니다. 어두침침한 기계실 안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과도 같았는데 집채만 한 참나무 톱니바퀴들이 사방에서 끼기기익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헛돌고 있는 무서운 광경이 희미한 빗줄기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바퀴의 이빨들이 어긋난 채 헛바퀴를 돌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사방으로 울려 퍼졌고 시커먼 윤활유가 빗물과 섞여 툭툭 튀어 올랐지요. 육중한 나무 기둥들조차 무너질 듯 덜덜 떨렸으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기계들의 틈바구니를 통과하는 혜성의 얇은 옷자락은 언제 톱니에 빨려 들어가 갈기갈기 찢길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전하는 톱니바퀴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가장 깊숙한 중심부에 도달한 혜성은 마침내 본래 자리에서 어긋나 심하게 비틀려 있는 메인 동력기 톱니바퀴 축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무쇠 신봉이 박힌 참나무 축은 홈에서 반뼘가량 빠져나온 채 윙윙거리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헛돌고 있었고 혜성은 기름때가 범벅이 된 차가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이내 가녀린 두 손바닥을 차갑고 미끄러운 축 밑동에 바짝 된 혜성은 턱관절이 툭 붉어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위를 향해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축을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무쇠와 참나무로 단단히 엮어 만든 수백 큰짜리 동력기 축은 갓 10살을 넘긴 혜성의 얇디얇은 팔뚝 힘으로는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성의 하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육중한 축은 끄떡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쿵쿵거리며 혜성의 작은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를 듯 위협적인 진동만을 뿜어냈지요. 손바닥이 거칠게 쓸려 아려오고 손목이 저릿할 정도의 압박감이 몰려왔음에도 혜성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덜덜 떨리는 팔로 축을 밀어붙였으나 거대한 축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좁은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을 통해 이 절망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치열은 턱이 파르르 떨리고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두꺼운 명주 허리띠를 풀어내어 배를 지탱하는 굵은 참나무 기둥에 단단히 동여매고는 남은 끝자락을 왼쪽 손목에 칭칭 감아
생명줄처럼 단단히 고정했지요. 그리고는 상처 입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혜성이 들어갔던 비좁은 기계실 틈새를 향해 큼지막한 어깨부터 밀어넣으며 억지로 몸을 비틀어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성한 사내의 넓은 어깨와 두꺼운 가슴통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비좁은 틈새였기에 치열이 몸을 들이밀자마자 사방에서 찌익하고 옷감이 찢겨나갔고 날카로운 나무 가시들이 자비 없이 치열의 살갗을 사정없이 긁어댔습니다. 한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깨와 등짝에 나무 가시가 파고드는 통증이 몰아쳤고 등가죽이 쓸리는 고통이 숨 쉴 때마다 전해졌지만 치열은 입술을 꽉 깨물면서도 결코 멈추는 법 없이 비좁은 통로를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기어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몸이 쓸리는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고 동력기 중심부에 도달한 치열은 덜덜 떨리는 팔로 무거운 나무 축을 밀어 올리려 안간힘을 쓰는 혜성의 등 뒤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치열은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압박을 견뎌내며 상처투성이가 된 두 손을 뻗어 혜성의 손이 닿아 있는 동력기 톱니바퀴, 축 양옆을 함께 꽉 움켜쥐었지요. 거칠어진 치열의 손이 축을 단단히 감싸 쥐는 순간 등 뒤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체온과 든든한 힘결에 화들짝 놀란 혜성은 흠친 몸을 떨며 고개를 뒤로 휙 돌렸습니다. 흙먼지와 시커먼 기름때로 엉망이 된 혜성의 작은 얼굴 위로 맑은 두 눈동자가 보석처럼 빛났고 사방으로 흔들리는 빗줄기 속에서 혜성은 처음으로 치열의 깊고 단단한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작거리에서 오가는 말들 사이로 자신을 낳아준 아비가 필시 어딘가에서 벼슬을 하고 있으리라는 노객의 귀띔을 어렴풋이 새겨듣고 지내온 혜성이었기에 낯선 사내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구석을 발견한 순간부터 가슴 한켠이 이상하리만치 두근거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뜨거운 눈빛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히는 찰나의 순간 혜성은 팔에 꽉 준 힘을 풀지 않은 채 치열을 향해 굳은 의지가 듬뿍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누군가 제 몸이 아비를 닮아 날래다 하였습니다. 당차고 결연한 어린아이의 외침이 귀를 찢는 굉음을 뚫고 기계실 안으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치열의 눈동자에 일렁이던 짙은 놀라움은 이내 굳건한 결의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거친 생사를 함께 넘어온 혈육처럼 서로를 향해 굳게 고개를 끄덕였고 치열이 목에 핏대가 터질 듯한 커다란 목청으로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쩌렁쩌렁한 사내의 구령 소리가 기계실 벽을 때리기가 무섭게 혜성과 치열은 미끄러운 바닥을 두 발로 꽉 디딘 채 남아있는 모든 기력과 체중을 한데 모아 어긋난 축을 향해 동시에 강하게 밀어넣었지요. 뼈마디가 바스러질 듯한 힘이 축으로 온전히 전달되자 굳건하게 버티고 있던 거대한 참나무 축이 마침내 우지끈 소리를 내며 윗구멍을 향해 조금씩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톱니바퀴의 거친 이빨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차가운 쇠붙이와 나무가 뻑뻑하게 맞비벼지는 마찰음이 마지막으로 기계실 안을 날카롭게 찢어밟히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단말마 같은 기합을 내지르며 무거운 축을 끝까지 거세게 밀어붙이자 마침내 찰칵하는 둔탁하고도 경쾌한 소리와 함께 축이 원래 있어야 할 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축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며 내뿜는 진동이 차가운 기계실 바닥을 타고 두 사람의 발끝까지 전해졌는데 삐걱거리며 겉돌던 거대한 참나무 톱니바퀴들이 마침내 아귀를 맞추어 기운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맞물린 톱니가 돌아갈 때마다 천장에 매달린 굵은 쇠줄들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끼기기 거리는 섬뜩한 마찰음을 토해냈고 그 쇳소리는 기계실을 넘어 어둠이 내린 방주 전체로 울려 퍼지는 듯했지요. 그와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갑판 위에서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던 아연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꼼짝도 하지 않던 육중한 쇳덩이 손잡이가 밑바닥에서 올라온 기운에 이끌려 스스로 끼기기익 소리를 내며 서서히 아래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신을 다해 밀어붙여도 꿈쩍 않던 장치가 움직이는 것을 본 아연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시야를 가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던져 그 차가운 쇠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지요. 손바닥을 통해 거친 기계의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자 아연은 턱관절이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물고는 빗물에 미끄러지는 발을 갑판 나무 판자 틈새에 단단히 고정한 채 체중을 실어 쇠손잡이를 밑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얇은 두 팔의 핏대가 돋아나고 등줄기에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순간 끼악 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뻑뻑하던 쇠손잡이가 바닥에 닿을 듯 끝까지 당겨지며 방주의 거대한 수문을 여는 장치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갑판 위에서 당겨진 쇠줄의 힘이 배의 밑바닥까지 전달되자 쿠구구궁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고 굳게 닫혀있던 방주 하부의 두꺼운 나무 수문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쩍하고 반쯤 틈새를 벌렸습니다. 수문이 열리자마자 밖에서 소용돌이치던 당류가 맹렬한 기세로 밀려들었는데 엄청난 물살의 힘을 머금은 급류가 배의 하부 통로로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며 통로에 쌓여있던 나무 괴짝들을 우지끈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내버렸지요. 하부 통로를 집어삼킨 거센 물줄기는 이내 좁은 통로를 역류하여 커다란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기계실 안쪽으로도 무서운 속도로 튀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얼음장 같은 물벼락이 치열과 해성의 온몸을 때렸습니다. 흙먼지가 섞인 탁한 물보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강타하자 치열은 눈조차 뜨지 못한 채 흙탕물을 뱉어내며 캑캑거렸고 해성 역시 시야가 가려진 채 차가운 벽면을 짚으며 버틸 수밖에 없었지요. 어마어마한 양의 급류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무게와 흉폭한 물살을 이기지 못한 방주 전체가 미친 듯이 출렁이기 시작했고 배가 격렬히 요동치는 바람에 기계실 천장을 지탱하던 낡은 나무 기둥들이 콰직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의 요동과 함께 천장 위쪽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어른 머리통만 한 굵은 돌무더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며 맹렬히 회전하고 있던 거대한 중심 기계 위로 폭포수처럼 내리꽂히고 말았지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돌덩이들이 쉴 새 없이 회전하는 참나무 톱니바퀴들 사이로 파고들며 끼어들자 단단한 돌과 나무가 억지로 짓눌리며 콰가가각 하는 기괴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기계실 안을 찢어 놓았습니다. 기계실 바닥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덜덜 떨리는 가운데 톱니바퀴 틈새에 박힌 돌무더기들이 억지로 갈리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사정없이 옥죄며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지요. 돌덩이가 틈새에 끼어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힘을 전달받은 톱니바퀴는 돌아가려 발악했으나 결국 가장 큰 무게를 감당하던 으뜸 톱니바퀴 중 한 칸이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쩍하고 굵은 금을 토해냈습니다. 뒤이어 사람의 귀청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빠직 소리가 기계실을 뒤흔드는가 싶더니 어른 팔뚝보다 굵은 참나무 톱니 한 칸이 부러져 나가며 허공으로 튕겨 올랐고 그 파편이 벽면에 퍽 소리를 내며 박혀버렸지요. 으뜸 톱니바퀴가 부러져 나가며 맞물리던 힘이 끊기자 돌아가던 기계 장치들이 덜컹거리며
일제히 회전을 멈추었고 천장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쇠줄마저 철렁 소리를 내며 힘없이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억센 힘을 잃어버려 수문을 지탱할 도리가 사라지자 밖에서 밀어붙이는 막대한 강물의 거센 압력과 두꺼운 나무 문의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반쯤 열려있던 수문이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틈새를 굳게 닫아버렸지요. 수문이 갑작스럽게 닫히는 바람에 열린 틈을 향해 돌진하던 집채만한 물살은 배 밑바닥에서 순식간에 갈 곳을 잃어버렸고 그 엄청난 물살의 힘이 그대로 방주의 밑바닥과 바깥벽을 쾅 소리가 나도록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커다란 바위라도 맞은 듯 타격을 입은 방주는 나무가 비틀리는 비명과 함께 종이장처럼 왼편으로 심하게 기울어졌고 배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짐들이 우당탕탕 쏟아지며 사람들의 몸이 바닥을 나뒹구는 아비규환이 펼쳐졌지요. 방주가 한쪽으로 무섭게 기울어지자 하부 통로에 갇혀있던 막대한 양의 흙탕물이 단숨에 낮은 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좁은 기계실 문틈을 거칠게 부수고 콸콸콸 밀려 들어왔습니다. 기울어진 기계실 바닥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온 얼음장 같은 탕류는 넋을 잃은 치열과 혜성의 발목을 덮치고는 무릎까지 턱턱 차오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차가운 시퍼런 물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중심을 잃은 채 비틀거리며 기둥을 부여잡아야만 했지요. 그 아비규환의 순간 심하게 기울어진 방주의 경사를 이기지 못하고 기계실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던 아연이 놀란 목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아, 과당탕 소리와 함께 좁은 복도 쪽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녀의 몸뚱이가 요동치는 선체를 따라 젖은 널빤지 바닥을 찌지직 긁으며 굴러떨어졌지요. 아연이 굵은 참나무 기둥 하나를 사력으로 끌어안고 멈춰 섰을 때 밖으로 튕겨나간 시선 너머로는 피신했던 마을 사람들이 삼밧줄과 부서진 난간을 사색이 된 얼굴로 부여잡은 채 매달려 악전고투하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지끈 쿵쾅거리는 굉음과 방주가 비틀리는 소음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고 아연 역시 나무 기둥에 얼굴을 묻은 채 다리에 힘이 풀려 헐떡이는 숨만 내몰아쉬고 있었지요. 그 끔찍한 찰나 턱 밑까지 차오를 듯 기세가 흉흉한 기계실 내부의 시퍼런 탕류 속에서 치열은 허벅지에 단단히 힘을 주고 이를 꽉 악물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흙탕물을 가르며 허우적대는 혜성의 겨드랑이 밑으로 두 팔을 쑥 집어넣더니 단숨에 기합을 내지르며 아이의 몸을 번쩍 안아 올렸지요. 흐압. 치열은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천장을 가로지르는 두꺼운 무쇠관 위로 혜성의 몸을 훌쩍 밀어 올렸습니다. 무쇠관을 꽉 잡고 떨어지면 아니 된다. 쇳소리가 섞인 다급한 외침의 혜성은 무쇠관을 죽어라 끌어안고 두 다리를 휘감아 간신히 매달렸는데 가쁜 숨을 고르던 아이의 시선이 머문 곳은 굉음을 내며 부러진 채 멈춰버린 쇳덩이 톱니바퀴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거센 물보라가 치고 방주가 사정없이 요동치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혜성은 두 눈을 부릅뜨고 톱니가 떨어져 나가 텅 비어버린 축의 홈 모양을 뚫어지게 살피기 시작했지요. 무쇠관에 매달린 아이의 젖은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다급하고 날카로운 외침이 기계실 안팎을 쩌렁쩌렁 울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부러진 톱니, 홈의 모양이 원앙의 날개 같습니다. 수마가 끔찍하게 핥히고 지나가는 듯한 콰르릉 소음 속에서도 그의 뜬 목소리는 유독 선명하게 허공을 갈랐고 기계실 밖에서 기둥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던 아연의 어깨가 벼락을 맞은 듯
크게 움찔하며 굳어버렸지요. 그녀의 커다란 두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기 시작했고, 핏기가 가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 듯 달싹거렸으나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덜덜 떨리며 닫혀버렸습니다. 혜성의 절박한 외침을 들은 치열의 눈동자에는 일순간 기이한 빛이 스쳤고, 그는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 물살을 양팔로 거칠게 가르며 톱니바퀴 축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지요. 끼기깃거리는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멈춰선 거대한 무쇠 장치 앞에서 치열은 혜성이 가리킨 부러진 톱니의 빈 홈을 향해 굵고 투박한 손가락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 단면을 더듬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의 기묘한 굴곡을 따라 굳은 살 박인 손끝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찰나, 치열의 머릿속 뇌리에는 혼인을 앞둔 밤 앳된 얼굴에 아연이 수줍게 웃으며 손수 깎아 건네주었던 원앙 조각의 독특한 톱니 모양이 눈부신 섬광처럼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지요.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폭포수 소리보다 더 크게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고, 그는 홀린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치열은 다급히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 진흙과 찌든 물때로 엉망이 된 낡은 무명 주머니를 북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뜯어내듯 끌어당겼지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젖어버린 주머니의 굵은 매듭을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는 10년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반쪽짜리 목각 톱니가 흉한 진흙투성이가 된 채 묵묵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센 물결에 흔들리는 기계실 벽면의 횃불 불빛이 일렁일 때마다 낡은 목각 톱니의 둥근 표면에 깊게 파인 원앙의 날개 문양이 붉은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독 선명한 자태를 뽐냈지요. 그것은 마치 기나긴 10년의 세월 동안 오직 이 순간만을 숨죽여 기다려 온 듯한 영롱한 빛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완전히 잦아든 듯한 무거운 정적 속에서 치열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부러져 나간 거대한 쇳덩이, 축의 빈 홈을 향해 자신의 손에 들린 반쪽짜리 목각 톱니를 천천히 가져다 대었지요. 톱니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그의 붉어진 눈빛만은 벽에 걸린 횃불보다 더욱 뜨겁게 타올랐고, 작은 나무 톱니가 차가운 무쇠홈의 입구에 맞닿는 순간 찰칵하는 작고 경쾌한 마찰음이 어두운 기계실 안을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치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믿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가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애지중지 간직해 온 작은 반쪽짜리 목각 톱니와 거대한 방주의 심장을 돌리는 무쇠홈의 크기, 그리고 그 미세한 굴곡 하나하나가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완벽한 일치를 눈으로 확인한 치열은 턱관절이 뻐근해질 정도로 이를 꽉 악물고는 두 주먹의 핏대가 터질 듯 기운을 끌어모아 반쪽짜리 목각 톱니를 차가운 쇳덩이, 홈 안으로 강하게 쑤셔 넣었습니다. 부러진 단면과 오랜 세월 길들여진 나무 표면이 무쇠홈과 긁히며 끼기기기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어깨로 체중을 실어 거칠게 밀어붙였지요. 상처투성이가 된 손바닥이 욱신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 밀어 넣던 찰나 마침내 나무 톱니가 장치의 깊은 홈 안쪽에 빈틈없이 밀착되며 어두운 벽을 때리는 딱하는 경쾌하고 묵직한 결합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풍파를 견디고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열리지처럼 10년의 기나긴 세월을 뛰어넘어 두 부품이 완벽한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이로운 소리였지요. 톱니가 제자리를 찾자마자 방주의 심장부는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기 시작했는데 꼼짝 않던 집채만 한 거대 기어가 끼기기기 거친 쇳소리를 내더니 이내 쿠구구궁 하는 굉음과 함께 맹렬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끼워진 목각 톱니는 무쇠 기어들 사이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동력을 전달하며 쉴 새 없이 맞물려 돌아갔고 그 압도적인 회전력은 기계실 벽면에 가득 찬 수많은 톱니 바퀴들을 연쇄적으로 일깨웠지요. 기어가 돌아가며 멈춰있던 배수 장치가 다시 쿵쾅쿵쾅 작동하자 기계실 내부에 허리춤까지 차올라 위협하던 차가운 흙탕물들이 바닥에 뚫린 배출구를 향해 쏴 소리를 내며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침수 상태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던 방주가 물을 뱉어내며 서서히 부력을 되찾아가는 묵직한 진동이 치열에 젖은 집신 발끝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한편 기계실 박합판 위에서 굵은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고 있던 아연은 선창 밑바닥에서 쿵쾅쿵쾅 솟구쳐 오르는 기계의 힘찬 박동 소리를 듣자마자 핏발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조종간의 두꺼운 참나무 지렛대를 으스러져라 움켜쥐고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끝까지 젖혀내리며 굳게 닫혀있던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지요. 끼기기기기 하는 찢어질 듯한 쇳소리와 함께 방주 측면을 단단히 틀어막고 있던 무쇠 수문이 좌우로 활짝 열려 젖혀지자 맹렬하게 선체를 때리던 거친 물살이 열린 수문 안으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져 들어온 급류는 선체 내부의 둥근 수로를 맴돌며 방주 밑바닥을 향해 쏴 빠져나갔고 그 맹렬한 기세는 곧바로 방주 아래쪽에 무시무시한 소용돌이를 형성하여 사납게 달려들던 급류의 방향을 사방으로 흩트려 분산시켰지요. 바로 그 순간 산 꼭대기에서부터 아름드리 나무들을 우지끈 꺾어버리며 짐승처럼 포효하던 거대한 흙탕물 파도가 방주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지만 이미 열린 수문과 하부의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굳건한 저항선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쾅 하는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이 갑판 위를 무섭게 휩쓸었으나 무자비하던 파도는 둥근 수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며 양갈래로 싹 갈라져 허무하게 흩어지고 말았지요. 살인적인 파도의 파괴력이 분산되자 돛대가 수면에 닿을 듯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던 거대한 선체가 삐걱대는 마찰음을 내며 오뚜기처럼 수평을 되찾기 시작했고 이내 뱃바닥에서부터 안정적이고 묵직한 진동을 뿜어냈습니다. 기적처럼 균형을 되찾은 방주는 하얀 포마를 흩뿌리며 미친 듯이 날뛰는 급류를 뚫고 백길을 열어갔으며 갑판 구석에 처박혀 떨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흔들림이 멎자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그때 갑판 중앙에 위치한 기계실의 두꺼운 쇠장식 문이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려 젖혀지더니 물에 흠뻑 빠진 생쥐꼬를 한 치열이 나무 문틀에 이마를 세게 부딪히며 헉헉대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억센 두 팔에는 기계실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의식을 잃었던 어린 혜성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안겨 있었으며 문틀에 부딪혀 벌어진 이마의 상처가 빗물과 섞여 얼룩졌으나 굳게 담은 입술과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지요. 갑판 구석에 서로의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치열의 늠름한 모습과 색색거리며 숨을 쉬는 혜성을 발견하자마자 와 하는 터질 듯한 환호성을 지르며 미끄러운 널빤지를 박차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치열의 어깨를 부여잡고 혜성을 부둥켜 안았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젖은 바닥에 엎드려 살려주어 고맙다며 목 놓아 외쳤으며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울음소리가 성난 강물 소리마저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환희를 가득 싣고 무서운 속도로 좁은 협곡을 빠져나온 당주는 마침내 며칠 밤낮을 끔찍하게 괴롭히던 거친 물살을 완전히 벗어나 거울처럼 잔잔해진 하류의 넓은 수역으로 육중한 선체를 미끄러지듯 밀어넣으며 부상했지요. 성난 짐승처럼 요동치던 물결이 순한 양처럼 잦아들자 쉴 새 없이 선체를 때리던 거친 비바람마저 거짓말처럼 뚝 멈추며 사방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이따금 배전을 치는 부드러운 물소리만이 찰랑찰랑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방주가 하류의 평온한 수면 위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바로 그 순간 닷새 내내 하늘을 검게 뒤덮고 있던 두꺼운 먹구름이 동쪽부터 서서히 갈라지며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시작된 지 어느덧 닷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아치던 그 지긋지긋한 빗줄기가 마침내 그친 것이었지요. 먹구름이 완전히 거친 탁 트인 하늘 위로 세상 만물을 품어 안는 새벽의 붉은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며 거친 세월을 이겨낸 거대한 방주와 갑판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들의 젖은 어깨 위로 따스한 금빛 햇살을 찬란하게 비추었지요. 그 따스한 볕이 내려앉아 은빛으로 부서지는 수면 위로 정박한 방주 위에서 젖은 나무 갑판을 밟는 찌걱찌걱 소리가 사방의 정적을 깼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느라 무명옷이 흠뻑 젖은 치열이 비틀거리는 걸음을 내디디며 진흙과 상처 자국으로 엉망이 된 아연의 앞으로 다가갔지요. 며칠 밤낮 육중한 키를 잡느라 손등이 쓸린 아연이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며 우뚝 서 있었는데 해진 집신을 끄는 쓱쓱 소리가 멈추고 치열이 아연의 코앞에 다다르자 두 사람 사이에는 찰랑찰랑 물결치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거센 폭풍 후에 이리저리 엉켜버린 머리카락이 눈 안을 가렸지만 아연은 천천히 한쪽 팔을 들어 이마에 들러붙은 젖은 머리칼을 거칠게 쓸어 넘겼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가락이 엉킨 머리채를 빗어 넘기자 피로에 지쳐 깊게 파인 눈매 사이로 맑고 단단한 눈빛이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아연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은 채 턱을 곧게 세우고 자신을 바라보는 치열을 조용히 마주 보았으며 찢어진 소매 끝에서 툭툭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갑판 위를 처연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강인하고도 서글픈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치열의 다리에 팽팽하게 들어가 있던 힘이 탁 풀리며 쿵 소리를 내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회한이 터져 나와 치열의 좁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치열은 차가운 나무 바닥에 이마를 대고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고 삐걱거리는 널빤지를 득득 긁어대며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헐떡이는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가 수면 위로 퍼져나갔고 눈물이 젖은 도포자락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는 치열의 등 뒤로 뱃전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린 혜성이 타닥타닥 집신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앳된 얼굴에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혜성은 작은 두 손을 뻗어 들썩이는 치열의 어깨 위에 살며시 얹었지요. 앙증맞은 손바닥이 젖은 등어리를 토닥토닥 두드리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작은 생명의 온기가 얇은 무명옷을 뚫고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혜성의 눈망울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소매를 적셨지만 아이는 소리내어 우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아비의 깊은 슬픔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치열과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혜성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아연이 무거운 상체를 굽혀 갑판 아래로 몸을 깊이 숙였습니다. 밧줄에 쓸려 갈라진 손바닥이 욱신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두꺼운 팔뚝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치열에 떨리는 양팔을 단단히 움켜쥐었지요. 뼈마디가 붉어진 큰 손이 치열의 팔목을 꽉 감싸 쥐고 위로 끌어당기자 으차하는 낮은 신음과 함께 치열의 몸이 서서히 들려 올라갔습니다. 치열의 옷자락이 스르르 끌리다 팽팽하게 펴졌고 두 발로 온전히 바닥을 딛고 서게 되었습니다. 비틀비틀 일어선 치열의 젖은 눈앞에는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던 아연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굳게 다물려 철옹성 같던 아연의 거친 입술 양끝이 천천히 허물어지며 위로 말려 올라가기 시작했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이내 따뜻하고 숭고한 미소가 번져나갔지요. 구름을 뚫고 나온 찬란한 햇살이 아연의 흙 묻은 구릿빛 뺨 위로 부서져 내리며 미소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잔혹했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환한 표정이 치열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길게 고른 아연이 치열의 붉어진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10년 전 참혹했던 그날 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가슴에만 묻어두어야 했던 그 말을 마침내 토해냈습니다. 내 기어이 당신과 우리 아이의 세상을 지켜내었소. 밤새 소리치느라 갈라진 거친 쇳소리가 났지만 그 속에 담긴 결연한 의지와 터질 듯한 여인의 애정은 거센 파도보다 더 묵직하게 갑판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뼈를 깎는 고뇌가 쏟아져 내리는 듯했고 입술 틈새로 새어나온 뜨거운 숨결이 치열의 차가운 이마에 닿아 아스라이 흩어지고 있었지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연의 한마디가 귓가를 때리자 치열은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아연의 거친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치열은 밧줄에 쓸려 엉망진창이 된 아연의 투박한 손가락을 자신의 핏기 없는 뺨으로 가져가 힘껏 밀착시켰지요. 거친 굳은 살이 여린 피부 위를 쓱쓱 긁고 지나가는 쓰라린 감촉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손에 얼굴을 깊이 파묻으며 끄끄 새어나오는 오열을 도무지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눈꼬리에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 나와 아연의 흙 묻은 손등을 씻어내렸고 치열의 어깨는 숨을 들이켤 때마다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애절한 상봉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혜성이 치열의 허리춤을 와락 끌어안으며 두 사람의 품속으로 파고들자 아연 역시 다부진 두 팔을 크게 벌려 치열과 혜성의 어깨를 한꺼번에 감싸 안았습니다. 젖은 몸이 하나로 엉켜붙으며 무명옷 가지들이 마찰하는 서걱서걱 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울려 퍼졌고 아연의 넓은 가슴팍에 두 사람의 얼굴이 푹 파묻히며 마침내 완전한 가족의 형태가 완성되었지요. 10년 동안 생사조차 모른 채 밤잠을 설치던 긴 시간들이 단 한 번의 단단한 포옹 속에서 녹아내렸으며 세 사람은 뜨거운 체온을 온몸으로 나누며 찰거머리처럼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가슴 시린 상봉의 광경을 한쪽 구석에 모여 숨죽여 지켜보던 백화와 늙은 노객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훌쩍훌쩍 코를 먹는 소리를 내더니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벅벅 문질러 훔쳐냈고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 백화가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크게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살았소, 우리가 마침내 이 지옥에서 다 함께 살아남았단 말이오. 그 소리에 널브러져 있던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짝짝짝 거센 박수를 치며 기쁨의 함성을 질러댔지요. 와 하는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가 푸른 하늘 위로 굽이치며 솟아올랐고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춤을 추는 사람들의 집신발 구르는 소리가
쿵쿵 갑판을 울리며 거대한 방주 전체를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10년 전 버림받은 깊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서도 원망 대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던 아연의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모질게 떠났던 지아비의 고향을 덮칠 대재앙 앞에서도 그녀는 사사로운 미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무고한 생명을 살리려는 단단한 사명감으로 그 거친 불길을 기꺼이 엮어냈지요. 또한 칠흑같이 어두운 기계실 안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손으로 톱니바퀴에 아기를 맞추려던 치열과 어린 혜성의 숨막히는 악전고투를 떠올려 봅니다. 미끄러운 진흙탕 속에서 생사를 걸고 부러진 반쪽짜리 목각 톱니를 차가운 쇳덩이 홈 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딱 소리를 내며 거대한 장치가 맞물려 돌아가던 찰나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의 지독한 상처로 산산조각이 나 있던 엇갈린 인연이 절박한 희생과 형력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톱니바퀴가 되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도 예고 없이 밀려드는 거친 폭우와 모든 것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한 삶의 탕류가 늘 존재합니다. 때로는 굳게 믿었던 이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오랜 세월 공들여온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비탈길에 홀로 서게 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아연이 과거의 원망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방주를 띄웠듯이 우리 역시 지나간 아픔에 고여 머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삶의 물길을 단단하게 엮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야담은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거센 비바람이 모두 거치고 따스한 볕이 내려앉은 은빛 수면 위에서 가쁜 숨을 고르며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고 부둥켜 안던 세 사람의 평온한 모습은 참으로 깊고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상처를 기꺼이 딛고 일어선 용서와 두려움을 함께 이겨낸 연대가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모진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마다 마침내 찬란하고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내려앉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